전에 4억 5천 있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신 거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다음번 신고에 수정이 됐으니까 과연 면책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시효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심사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그 과태료 처분까지도 사실은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예. 그 점은 미처 예, 챙기지 그런 문제이기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네,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엔을 송금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2014년도에는 프랑스 앙골렘 만화 페스티벌 가셔가지고 그 만화 전시회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위안부 기록에 대한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여러 번 또 말씀도 하셨고 또 문화재청과 또 협의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한일 협약 이후로 문화재청은 이거는 민간이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발을 빼고 있고 물론 뭐 논란이 있지만 소녀상 철거 문제가 전제 조건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일본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또 그런 발언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어떠실지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위안부 할머님들 그럼 뭐 나중에 저 답변해 주시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제 후보자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체육 지도자,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등 사실은 일선에서 예술,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강사, 지도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뭐 2,600명, 장애인 체육 지도자 뭐 400명, 예술 강사 5천여 명, 스포츠 강사는 뭐 17,000명 이렇게 상당수의 인력들이 현장에서 예술과 스포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분들의 그 처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신 게 있는지요? 예. 예, 그 현재 처우가 처음 제도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그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도 개선, 뭐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도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 부처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인상을 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문화체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상을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점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이 도움이 아주 절실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번 내년의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종사자들은 근본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신 만큼 문체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도 여쭤보셨지만은 저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유은혜 의원님하고 같이 이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한 바가 있었고
그때 와 주셨던 그 전문가분들께 다양한 그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뭐였냐면, 이거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봐 소용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은 재정 당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장관으로 취임하신 걸 아마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실세 장관이 오셨으니, 예, 아마도 기재부와 협의가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재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좀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니라 보다 좀 분명하고 단호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그 재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조중래 의원님께서도 중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만큼 각별하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그 셧다운제에 네. 대한 그 생각이 어떠신가요?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관되신 건가요? 그 제가 국회의원 18대 의원 때에는 이렇게 셧다운제를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면서 청소년의 보호 문제라는 이슈에 대해서 셧다운제 규제와 함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관에 대해서 지난 2013년 청문회 때 5.16이 혁명입니까? 구테타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런 평가를 할 만큼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 아니, 그때 공부 안 됐으면 지금 4년 지났으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머리도 좋으신데. 지금도 공부가 안 됐습니까? 이거는 뒤에서 넘어오는 답변지에 의존할 게 아니죠. 지금도 공부가 안 됐습니까? 저는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적인 평가가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셔야 생각하고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군사정변이라고 알겠습니다. 표현되어 있는 네.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봐도 됩니까? 자,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서 한일 양국이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소녀상도 철거해야 되겠네요. 소녀상의 철거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에는 동의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또 정부가 알겠습니다.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후보자는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건국 50주년이라는 말씀을 광복절 축사에서 하셨듯이 건국이라는 용어는 여러 면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48년 건국절 주장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거라는 역사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읽은 컬럼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통해서 잉태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했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그 역사 지식이 깊지 않는 저로서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는데, 그런 만큼 건국절의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함께 논의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건국에 대해서는 방금 드린 답변으로 제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건국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글쎄 건국의 개념을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의견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학자가 아닌 바에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잉태되고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역사적인 평가가 제가 지금 가장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대변이 아니고 과대 여자,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과대 여자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신데 과대 여자를 스스로 부정하시거나 피해가시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의 입장과 논리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문 대통령이 지금 후보자를 어, 일본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또 그런 발언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어떠실지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위안부 할머님들 그럼 뭐 나중에 저 답변해 주시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앞으로 이제 장관이 되시면 이제 후보자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체육 지도자,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등 사실은 일선에서 예술,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강사, 지도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뭐 2,600명, 장애인 체육 지도자 뭐 400명, 예술 강사 뭐 5천여 명, 스포츠 강사는 뭐 17,000명 이렇게 상당수의 인력들이 현장에서 예술과 스포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혹시 그 후보자께서는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분들의 그 처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신 게 있는지요? 예. 예, 그 현재 처우가 처음 제도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아니 그때 공부 안 됐으면 지금 4년 지났으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머리도 좋으신데 지금도 공부가 안 됐습니까? 이거는 뒤에서 넘어오는 답변지에 의존할 게 아니죠. 지금도 공부가 안 됐습니까? 저는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적인 평가가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더 공부를 생각을 하셔야 하고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군사 알겠습니다. 정변이라고 알겠습니다. 표현되어 있는 네.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걸로 봐도 됩니까? 자,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서 한일 양국이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 소녀상도 철거해야 되겠네요. 소녀상의 철거 문제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에는 동의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또 정부가 알겠습니다.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후보자는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건국 50주년이라는 말씀을 광복절 축사에서 하셨듯이 건국이라는 용어는 여러 면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 전에 4억 5천 있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신 거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다음번 신고에 수정이 됐으니까 과연 면책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시효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심사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그 과태료 처분까지도 사실은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예. 그 점은 미처 예, 챙기지 그런 못했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네.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엔을 송금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프랑스 앙골렘 만화 페스티벌 가셔가지고 그 만화 전시회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위안부 기록에 대한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여러 번 또 말씀도 하셨고 또 문화재청과 또 협의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한일 협약 이후로 문화재청은 이거는 민간이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발을 빼고 있고 물론 뭐 논란이 있지만 소녀상 철거 문제가 전제 조건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일각에는 기재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좀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니라 보다 좀 분명하고 단호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재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께서도 중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만큼 각별하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그 셧다운제에 네. 대한 그 생각이 어떠신가요?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관되신 건가요? 제가 국회의원 18대 의원 때에는 이렇게 셧다운제를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면서 청소년의 보호 문제라는 이슈에 대해서 셧다운제 규제와 함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관에 대해서 지난 2013년 청문회 때 5.16이 혁명입니까? 구테타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런 평가를 할 만큼 공부가 되어 있지. 그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도 개선, 뭐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 부처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인상을 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문화체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상을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점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이 도움이 아주 절실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번 내년의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종사자들은 근본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신 만큼 문체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도 여쭤보셨지만은 저도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유은혜 의원님하고 같이 이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한 바가 있었고, 그때 와 주셨던 그 전문가분들께 다양한 그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뭐였냐면, 이거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봐 소용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은 재정 당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도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장관으로 취임하신 걸 아마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실세 장관이 오셨으니, 예. 아마도 기재부와 협의가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 생각